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소임을 맡고 계시고요. 양산시 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재영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예. 라디오로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그리고 방송 TV로 보시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영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불교 방송에 출연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저희가 또 영광입니다. 양산시 갑 지역위원장이시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양산하면 또 저희 불교 입장에선 통도사. 예, 이 영축총림 통도사 하면 또 뭐 금강계단 또 삼보사찰 중에 불보사찰 기타 예, 등등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그렇습니다. 통도사와 양산시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죠. 예, 네. 예. 사실 그 양산 통도사로 네. 양산보다는 통도사가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 고향이 네. 양산입니다.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고향에서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누구나 하긴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예. 이렇게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신 지가 그럼 이제 얼마나 되신 건가요? 작년 1월 15일에 제가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사임하고 네. 내려갔기 때문에 한 1년 한 4,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1년 4, 5개월. 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턴 끝나고 예, 수습 그렇습니다. 끝나고 이제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뛰실 때가 아닌가 예, 싶은데요. 예. 지역민들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점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되세요? 제가 사실 그동안 그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그렇죠. 이 정책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네. 실제로 제가 온실 속에서 살았다는 느낌을 오.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우리 양산 고향에 가서 많은 시민들과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만나뵈면서 네. 삶의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이 세상이 이 만만치 않고 이 온실과는 다르다. 그래서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이론보다는 또 실천이 중요하다. 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저희 BBS 초대석은 뭐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예. 불교계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을 모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양산 그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왜 나오셨을까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이것 때문에 모셨습니다. 예. 영축총림 통도사에 지난 5월 16일이었나요? 예. 아주 인도에서 아름다운 불상을 모시게 됐는데 예. 그 부처님을 모셔오는데 예. 모든 역할을 가장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바로 위원장님이시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아이고 뭐 제가 주도하기보다는 네. 우리 그 통도사 현문 큰 스님, 주지 스님 네. 그리고 인도 대사님 많은 역할을 하셨죠. 어떻게 된 얘기인지 예. 아니 무슨 얘기야? 통도사에 인도 부처님이 오셨어? 아마 기사로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그렇죠. 계실 것 같은데 좀 일단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고향이 양산이고요. 네. 저는 또 총리실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역임했었고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글로벌한 그 파트너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중에 인도 대사님도 자주 만나서 한 인도 관계에 네.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정치를 한다고 고향 양산에 내려가니까 네. 양산에서 이제 이 통도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불교 문화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양산이 작은 도시긴 하지만 국제화, 세계화를 하면 양산의 경쟁력이 네.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교 문화를 매개로 해서 21세기에 이 새로운 어떤 그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인도와 이 통도사를 연결하는 방안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아하. 아시다시피 이제 인도는 최근에 그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고 인구도 많고 잠재력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한국과의 어떤 그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인도의 부처님의 어떤 그 불교의
발원지가 또 인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양산 통도서와 잘 결합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불교 문화를 우선 교류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양산이 좀 더 국제화 세계화되면 경쟁력도 갖추고 네. 이 자랑스러운 어떤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런 그 불상 모시는 그런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 중에 아이디어로 우리 부처님 모셔옵시다 이렇게 되지는 않으셨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예. 부처님을 모셔오는 걸로 얘기가 이렇게 예. 무르익게 된 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과정이. 사실 이제 작년 10월 21일, 22일 네. 1박 2일 동안 네. 제가 주한 인도 스리프리아 랑가나탄 대사님 부부를 네. 양산으로 초청했습니다. 아. 그 중에 이제 네.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통도사를 방문하셨고요. 그렇죠. 가셔야죠. 거기에 하룻밤 주무시면서 이 현문 큰 스님 주지 스님과 대화 도중에 이제 인도에서는 뭘 하나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네. 또 현문 주지 스님께서는 참 이 아름다움에 불상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한 뭐 지난 수개월 동안 추진을 했고요. 네. 이제 인도 부처님을 최근에 이제 통도사에 모시고 봉안식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도에서 부처님을 모셔왔는데 그 부처님은 인도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부처님인지 그 점도 사실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통도사가 제가 기억이 틀리지 않으면 창건된 지 1375년 되거든요. 네네.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네. 그래서 참 의미가 깊은데 지금 그 위에 단 한 번도 정부로부터 인도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불상을 이렇게 기증을 받거나 모셔온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엔 있지만 예. 현대에서는 그런 어떤 교류가 없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서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인도 정부에서 다시 말해서 정부사나 인도 국제문화교류위원회에서 네. 이 불상을 제작했습니다. 새로 조성을 하셨군요. 예. 그래서 당시에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 마음대로 말씀을 하시라고 인도 대사님이 스님께 말씀드렸을 때 네. 통도사에서는 스님들 회의를 거쳐서 네. 막 1m 정도 크기면 좋겠다. 그리고 인도 스타일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3.3피터 높이 불상을 모시고 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뭐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또 이 이질감이 있으면 어떨까 이랬는데 네. 모시고 나니까 모든 스님뿐만 아니라 이 신도들께서도 야 너무 인자하고 이렇게 어떻게 덕이 후덕하게 보이시는 상을 모시고 왔을까. 그래서 다들 만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스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불상을 조성을 할 때 그 예. 자리에 맞는 모습으로 조성이 된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도 같은 분이 장인이 만들고 스님들이 조성을 해도 그 자리에 필요한 모습, 딱 어울리는 모습 그런 표정으로 조성이 된다고 해서 참 신기하다고 하시는데 아마 이번에 모셔오신 인도에서 오신 부처님도 통도사의 그 자리에 맞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신 게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처님 처음 친견하셨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제가 처음 사실 이 부처님 봉안식 하기 전에 이윤식도 있었고요. 그 전에 행사가 많이 있었어요. 비행기로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처음에 사진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사진도 멋있었는데 이렇게 이윤식과 봉불식 이렇게 할 때 직접 이렇게 뵈니까 가슴이 좀 뭉클하고 좀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이었죠. 바로 서울 용산의 주한 인도대사관에서 바로 기증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말씀 아까 드렸지만 5월 16일에 이제 통도사에 봉안을 했습니다. 통도사에 그럼 어느 전각에 우리 부처님 계시는 건가요? 지금 그 부처님이 이 국제 템플 스테이에 청풍당에 모시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최근에 이
완공한 그런 그 법당인데요. 네. 참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좀 국제적으로 템플스테이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와서 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예. 많이 또 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 위원장님 좀 궁금한 게 예. 물론 문화적인 교류를 해야 되겠다 뭐 생각을 하지만은 그 중에 아이디어로서 이렇게 나는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셔오는 거 참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 실제로 이렇게 이루게 되기까지 이게 보통 인연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통도사와의 인연이 좀 막역하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사실 뭐 어릴 때부터 통도사는 제 고향 양산에 있기 때문에 네. 참 많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통도사라는 도자가 인도 도자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도 있고 네네. 또 뒤에 영축산이 부처님께서 그 법화경을 쓰라던 그렇죠. 그런 산 이름에서 따와서 통도사를 네. 감싸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참 의미가 많이 있고요. 이렇게 제가 불자로서 제 인생에 있어서 네. 이렇게 큰 불사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년 동안 네. 수없이 많은 전화와 이 만남을 통해서 그렇죠. 의견도 조율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뭐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언제 제가 이렇게 네.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해서 이 인도와 우리나라 불교 문화를 꽃피우는 어떤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뭐 큰 어려움 없이 아주 기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많은 전화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이런 거를 하나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누군가는 그 끈을 놓지 않고 잡고서 계속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의 그 숨은 노고라는 거는 사실 옆에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또 멋진 부처님을 모셔오신 우리 위원장님의 노고에 저희가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잠깐 이제 그 역사 속에서는 교류한 것이 있지만 현대에서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그 아유타국의 공주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죠. 예. 허황옥이라는 그 예. 황후가 돼서 우리나라에 그렇죠. 왔던 그 전설인지 맞습니다. 아니면 진짜인지 그거에 예. 대해서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만 예. 그 얘기가 있는데 그때 그때 이후로 아마 이렇게 또 모시게 된 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금 아유타국 그 허황옥 네. 황후께서 이렇게 네. 가락구 시집을 오셨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1973년 정도 전이고요. 너무 오래됐어요. 예. 네. 그때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불상을 인도 정부에서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이게 정말 정부 차원에서 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배를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김해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네. 중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그렇죠. 예. 또 이번에도 중국을 거치지 않고 비행기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왔다는 자체가 네. 이제 우리가 인도와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계가 되고 교류가 되는구나. 네. 그런 점에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처음에 그 파사석탑이라든가 가락국에 갔던 거하고 네. 이번에 다시 이제 부처님 상이 통도사에 오지 모시지 않았습니까? 통도사로. 네. 그 의미를 보면 초창기에 우리 어떤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때까지 쭉 해왔지만 다시 21세기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고 혼탁한 사회에서 부처님 불상을 모신 것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좀 우리가 실천하고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번 통도사에 부처님 모신 것을 참 대단한 일이다. 참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연에 의해서 부처님을 모셔오시는 스님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절에서 어떤 그 절과 절의 인연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뭔가를 선물을 한 그런 케이스는 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지금 그 우리 한국과
인도가 네. 대단히 가깝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네.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도는 이제 신남방 국가이기도 하고 신북방 국가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잠재력도 크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꼭 경제 외에도 경제적인 협력 외에도 네. 이런 불교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이 더 풍부해짐으로써 양국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 다음 젊은 세대들이 넥스트 차이나라고 불릴 수 있는 인도와 교류 협력을 훨씬 더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우리가 좀 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대한민국 신남방 정책의 어떤 지방에서 이룬 성공 사례다.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양산에서 그렇습니다. 통도사와 함께. 예, 예. 네. 예. 뭐 불교 방송하면 사실 불교 방송 직원들도 그렇지만 불자들은 예. 인도 성지순례 한번 갔다 맞습니다. 오는 게 굉장히 평생의 예. 어떻게 발원이거든요. 예, 예. 근데 또 갔다 오신 분들께서도 또 새롭게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 앞으로도 좀 그런 교류들이 더 활성화돼서 예. 뭐 민간에서든 국가적인 차원에서든 간에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으면 참 진짜 좋겠습니다. 예, 정말 그러면 더할 네.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때 또 양산에서 또 제일 먼저 나서서 뭔가를 해주시겠죠.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은 예. 이제 뭐랄까요. 불교와 인연이 꾸준하게 있지 않으셨으면은 그러기는 좀 쉽지 않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불교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뭐 저는 어릴 때 네.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네. 제 할머님이 정말 그 독실한 신심이 깊은 불심이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자주 10리도 넘는 그런 사찰에 왕래하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네. 저는 어릴 때 할머니 방에서 같이 잤는데 아하. 늘 주무시기 전에 연불도 하시고 그런 것이 아마 알게 모르게 저에게 어릴 때부터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예. 몸에 이렇게 어떻게 예. 보면 훈습이 돼 있는 불교 예.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내 스스로 뭔가 내 종교에 대해서 예. 가치관을 좀 세우고 다시 바라보게 되신 거는 언제부터셨나요? 그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네. 부산으로 전학 가서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대처로 유학을 가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네. 그때 이제 고등학교 미슨 스쿨이라서 매주 1시간씩 성경 네. 공부 시간도 있었고 채플 시간이라고 꼭 예,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침에 매일 5분씩 명상 기도 시간이 또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물론 다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데 네. 뭐 그것으로는 저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어릴 때부터 불교에 대한 전통도 강한 그런 집안이었고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학우들 친구들을 설득해서 예. 인근에 네. 부산 인근에 네. 사찰에 가서 네. 불교 학생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학생회장도 하고 금강염화 학생회라고 금강염화 학생회. 학생회. 이야. 그때 청년회 조직은 있었는데 네. 청년회 그 누님들이나 형님들 그 도움을 받아서 저로빠 저런이네요. 이 진짜. 남녀 네. 이렇게 다 학생들 고등학교 모여서. 예, 그렇게 조직을 했고 그러면서 매주 이제 법회를 하러 갔고요. 그래서 이제 108배는 네. 뭐 금방 식은 죽먹이처럼 저희들이 그때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2박 3일 수련회도 이렇게 방학 때 좀 멀리도 다녀오고 그다음에 참선 같은 것도 좀 하고 네. 하나 기억 남는 것은 네. 제가 고2에서 3 올라가는 그 겨울 방학 때 저녁에 법회가 끝나고 이제 3000배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네. 한 수십 명의 그 신도들이 같이 계셨거든요. 우리 네. 학생회도 있고. 네. 뭐 한 30분 하다가 소금물 마시고 또 하고 이랬는데 새벽까지 했어요. 끝까지 3000배를 한 사람은 저가 유일했습니다. 이야. 아침에 동이 틀 때 네. 끝났는데 네. 그게 걷기가 이런 거구나. 그런 그 뿌듯함도 느꼈고 네. 그 이후에 한 일주일 동안 다리가 좀 저려서 좀 걸어다니기가 좀 힘들 정도로 그랬는데 그때 큰 어떤 그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 보통이 아니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다른 종교 계열의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거기에서 느끼는 좀 불편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소극적인 저항은 할지언정 뭔가 이렇게 내가 바꿔보려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예. 그렇게 금강염화 학생회를 예. 만드셔서 예. 요즘식으로 말하면 저오빠 저언니들의 대학생 언니 오빠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 예. 친구들을 또 같이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때 학생회 그 몇 명 정도 같이 활동을 하셨나요? 학생회에서 한 50명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야, 예. 그럼 그걸 또 전체 회장하시면서 끌고 예. 가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무슨 뭐 수련회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다 직접 기획을 하시면서 예. 예. 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나 굉장히 20살도 안 된 진짜 청소년기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지 예. 않습니까? 늘 뭐 그때는 뭐 네. 도전 의식 뭐 이런 게 강했었고 네. 늘 낙관주의 뭐 제 성격이 네. 뭐 그런 게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후배들도 받으셨을 테고 그렇습니다. 일기신 거잖아요. 예, 예, 예. 만드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밑에 후배들 들어오면 같이 또 활동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활동이 있으세요? 삼천배 개인적인 경험 있으시고 다 같이 하신 것 중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때 기억에 대구 박예사 성전함이라고 예. 거기에 한 2박 3일 정도로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네네. 몇 분이 가셨습니까? 그때도 청년들하고 같이 껴서 학생들하고 같이 네네. 공동으로 갔었는데요. 네. 그때 가신 분들이 한 30명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저희들이 학생이니까 네. 이 그 스님께서 참선하라 저녁에 새벽에 예. 그러면 한 시간도 못 가서 우리끼리 또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이렇게 했어요. 뭐 남자 학생들도 있고 이러니까 네. 한 두 번, 세 번 스님께서 제지하시더니 새벽 뭐 한 12시, 1시쯤 돼간 것 같은데 네. 저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스님께서 네. 갑자기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신 거예요. 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희들이. 네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뭐 이럴 때인데 네. 야, 이런 그 클래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근데 스님께서 여러분들 이 차라리 떠드는 것보다 참선이 안 되면 이 클래식을 들어라. 이 클래식이 신의 소리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를 듣고 저희들이 많이 감명을 받아서 그 뒤에 클래식이란 테이프는 다 샀습니다. 가서 많이 들었죠. 그렇군요. 그래도 1악장을 들으면 네. 2악장, 3악장이 어떻게 될 정도인지 그때는 감이 잡힐 정도로 그런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야, 산사에서 새벽에 울려 퍼지는 클래식 그렇습니다. 음악이라는 거 예. 엄청난 인상이었을 것 같아요. 대단히 놀랐습니다. 예. 네, 예. 그렇게 또 영향을 받으셔서 또 그렇습니다. 열심히 또 클래식을 들으면서 학창 시절을 맞습니다. 보내시고, 예. 야 정말 재밌게 사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때 함께했던 도반들 뭐 예. 지금도 종종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뭐 여기저기 사회에서 네. 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바로 그런 어떤 그 저돌적인 그 파괴력 있는 행동력 그런 것 때문일까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그 러시아로 유학을 가신 초기 멤버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얘기 조금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네, 학생 운동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깐 옥살이도 조금 했는데 그때 지도 교수님께서 네. 그 경영학 공부하는 사람은 많으니 한번 곧 소련과 수교가 될 것 같다. 88 올림픽도 그때는 되고. 소련이었죠. 예. 네. 그래서 한번 독학으로 러시아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러시아어를 네. 그렇게 제안을 하셔서 네. 제가 혼자서 이제 한 300페이지 되는 문법을 네. 처음에 외국어 대학교 그 조교 선생님을 찾아서 열심히 배워서 외웠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1990년 소련의 교환연구원으로 제가 가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네. 제가 모스크바 대학에서 한 4년 넘게 네. 이 박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굉장히 쉽게 무르르는 것처럼 하셔서 그렇지 1980년대 중반이라는 예. 게
80년대 그때 후반 예. 막 그렇습니다. 예. 저도 기억을 하는 게 그때는 그냥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은 명동이고 어디고 가다가 최루탄 터지면 다 울면서 가던 시절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 전경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전투경찰들이 예, 예, 예. 명동 성당 앞을 다 막고 그렇죠. 있으면은 저 꼬꼬마 때인데 예. 심부름을 갔는데 하필이면 딱 예. 그날이었던 거예요. 예, 예. 예, 시위를 하던 날이어서 다 막고 있는데 음. 저는 길을 모르니까 그렇죠. 전투경찰들 다 막고 있는 그 앞에 저 지나가면 안 돼요. 막 울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 예.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고 예. 민주화 운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 학생들이 참 치열하게 살았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바로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저는 뭐 그때 젊은 시절에 뜨거운 혈기에 나라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또 헌신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는 이제 이 공부로서 네. 우리가 모르는 소련을 잘 연구해서 경제 협력을 잘하면 아하. 우리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도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목표 의식이 생기니까 네. 이 러시아가 어렵지도 않았고 아하. 그리고 공부를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외국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뭐 이제 제2외국어가 보통 독일어, 불어, 예예. 그다음에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외국어도 고등학교들 생기면서 이제 뭐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 뭐 예. 이런 정도였지 사실 러시아어라는 거는 굉장히 예. 생소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독학을 해가지고서 1990년에 야 유학을 가셨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소련 시절에 예, 예. 그렇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또 지금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사실은 학자로서 예.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셨기 때문에 누가 예. 물으면 공부가 제일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정치라는 새로운 도전을 그렇습니다. 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아마 또 마음이 굉장히 그때그때 또 매번 새로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음. 그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때 네. 그때 이 책을 못 쓰고 논문을 못 쓰면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현실 사회에서 제가 우리 시민들과 함께 겪어보니까 네. 우리 행복했던 고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온실 속에 네. 행복한 고민. 어허. 근데 사회에 나와보면 제가 지금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모든 계층을 다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노동자, 농부부터 해서 그다음에 대학의 총장님이라든가 네. 기업의 상공회의소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다 만나보면 또 자영업자라든가 청년들 이 각기 안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어려움, 고충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참 어떻게 이런 것을 해소할지 그것이 아마 정치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종합예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이 재미있게 우리 시민들과 어울려서 양산 시민들과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려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고 네. 또 새롭게 조직을 해서 우리 양산의 품격을 좀 높이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정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불교 학생회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하셨는데 예. 여러 스님들과도 인연이 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요. 불자로서의 예. 어떤 기억에 남는 어떤 스승님 예. 계시다면 어떤 그 사실은 제가 분이실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잠깐 여름 방학 때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네. 남들은 학교에 나갈 때 저는 제 고향 할머니 다니는 절 거기서 한 달 열흘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39년째 네. 그게 주지 스님과 인연을 맺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스님께서 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네. 이 박사 남들에게 많이 베풀어라. 밥 사고 술도 많이 사고 많이 베풀어라. 학사, 석사, 박사, 판사 위에 밥 사라고 알겠느냐. 밥사. 밥을 네. 많이 사서 네. 손해보지 않는다. 많이 베풀어라. 뭐 그게 아마 부처님의 뭐 자비, 뭐 법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늘 청렴해라. 공직을 맡은 사람은 절대 청렴해야 된다. 뭐 그런 정신을 제가 많이 그 소중한 어떤 교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밥사 진짜 예. 밥을 사되 바라는 것 없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냥 베푸는 마음으로 밥을 예, 사는 예, 거 예, 예. 알고 쉽지 않잖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아무 밥을 사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나를 좀 이런 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아유, 알겠습니다. 우리 예. 스님께서 또 그런 가르침을 주셨군요. 맞습니다. 네. 예. 평소에 예. 뭐 일일 수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하루하루 나의 신행생활 어떻게 엮어나가고 계십니까? 뭐 제가 이렇게 뭐 정치한다고 이렇게 바쁘게 사람들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네. 실제로 과거에는 이제 집에서 이 뭐 108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절도 좀 해보고 명상도 좀 했는데 네. 뭐 요즘에는 조금 그런 것은 좀 줄어들고 오히려 늘 뭐 행사 때마다 또 사찰에 가서 또 기도도 좀 하고 네. 우리 스님들도 뵙고 뭐 그렇게 좀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이 핑계긴 하지만 정치하다 보니까 조금 네. 과거처럼 이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늘 제 마음을 잘 수행하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도록 그렇게 제 스스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보통 이렇게 여쭤보면 그래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또 예. 요즘 너무 바빠서 못 하시는 걸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예. 약간 부끄러워하시는 게 느껴져서 예. 일일 수행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근데 불자로서 에너지를 어떻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파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참다운 불자로서의 삶과 정치인으로의 삶이라는 거 이거를 같이 잘 조화롭게 간다는 게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그 정치로 이렇게 발을 내디딘 이유는 네.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띵크탱크 수장으로서도 대한민국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봤습니다만은 네. 정치만큼 크게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방이 많이 소멸하게 됩니다.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네. 그래서 제 고향 양산을 이 작지만 강한 세계적인 혁신 도시로 만드는데 이바지를 하고 싶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국가들이 강소국이잖아요. 작지만 네. 참 대단한 나라들. 나라들이죠. 네. 우리 양산이 크지는 않지만 인구 35, 6만. 그러나 세계적으로 어떤 강한 혁신 도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동안 그 글로벌 네트워크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제가 비행기도 한 100만 마일 가까이 타고 전 세계를 많이 다니면서 네. 이 대외 경제 정책 수립에 많이 기여를 해왔는데 그런 경험을 살려서 세계적인 트렌드 속에서 우리 양산이 어떻게 가야 될지 그래서 국제화 세계화를 시키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몇 가지는 꼭 키워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 이것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대외적으로 특히 북방 경제 전문가로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은 세계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잘 개선하고 또 북방 유라시아 쪽으로 이렇게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이 되고 또 성장 공간이 되는 그런 그 협력 대상지를 늘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경제 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경험과 노하우 모든 걸 살려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7대 경제 대국에 갈 수 있도록 고향 양산 발전과 함께 그걸 위해서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발언하신 부분들이 좋은 성취로서 이루어지고 멋있게 회양하실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시고요. 양산시갑 지역위원장이신 이재영 위원장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랑하는 버세게라는 순서가 저희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속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준 그 누군가 또는 뭐 스승일 수도 있고 도반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잘 기억 안 나지만 한번 스쳐간 인연일 수도 있고 여러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우리 이재영 위원장님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네. 참 인복이 많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위 분들한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잊게 한 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뭐 그중에 굳이 또
한 분을 이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 대학교 은사님이신 박정대 교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박정자 대자. 박정대 예. 교수님이요. 그 대학교 제가 시골에서 네. 서울에 유학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그 반 대표를 하면서 네. 이 교수님과 이 친분을 많이 쌓았는데 저를 특별히 예쁘게 봐주셨고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인생 상담도 해주셨고 또 제가 학생 운동을 할 때도 꼭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늘 응원과 격려도 한편으로는 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네. 부모 심정도 갖고 계시지만 또 제가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또 뭐 격려를 해주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네. 그때 이제 1학년 때 처음으로 저에게 젊으신 분이니까 그때 한 30대 중반쯤 되셨었거든요. 젊은 교수님이셨네요. 예. 차고 먼저 이재영 너 주례를 써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근데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네. 제가 또 유학도 가고 네. 그 사이에 우리 반에서 우리 교수님 밑에서 전국 공인회계서 수석도 나오고 네. 뭐 이런 학생들이 교수님께 졸라서 주례를 써달라고 했어요. 선배들도. 네네. 근데 결코 그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이야. 교수님이 저를 첫 주례를 이렇게 써줬던 게 참 기억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석사 과정 다닐 때 네. 경영학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니 그 교수님이 예, 네. 소련이 곧 물꼬가 트일 수 있으니 네. 러시아를 단독으로 한번 공부해라. 뭐 못 가더라도 내게 후회는 내를 원망은 하지 예, 말라. 원망은 하지 말고 그래도 저는 교수님 말씀 따르고 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소련 교환 연구원이라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제 인생의 큰 어떤 그 변환점이 되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늘 교수님께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신 분이 그렇습니다. 아니신가 싶네요. 예, 네. 예. 자, 우리 이재영 위원장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시고요. 양산시갑 지역위원장이신 이재영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우리 불자로서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학자로서의 이야기,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 너무나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활동들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지금 세상이 너무 혼탁합니다. 네. 불빛이 잘 안 보이고 눈앞이 흐리고 또 방향도 잃은 것 같고 삶의 목적도 상실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인생이 서글프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 시대에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협력과 연대 정신으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면 좋은 시나리오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인도 부처님 상에도 네. 온 서신 중에 하나를 보면 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자루의 초로서 수천 개의 촛불을 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초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불자님들께서는 이웃에 대한 이타 정신으로 우리가 헌신 봉사하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면 이런 코로나가 잘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의 가피와 또 자비로 온 세상이 하루빨리 이런 그 역병을 물리치고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인생이 결정이 되어 있고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절 않고 용기를 갖고 올바른 일을 수행하고 선행을 많이 쌓아가면 언젠가는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임진왜란 때 그 명나라 이여송 장군을 따라온 원효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원효범이라는 분이 자기 아들에게 가훈으로 남긴 책자가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 원효범이 어릴 때 일찍 아버님을 여의고 생계가 어려웠는데 이 과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는 과거보다는 안전한 의술을 익혀라. 그렇게 해서 어머니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도인이 지나가시다가 너 팔자는 과거 급제를 한다. 꼭 과거를 해라.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들었더니 과거 급제도 하고 그러나 다만 언제 승진하고 다 모든 게 맞았습니다. 인생에서. 근데 다만 아들이었고 쓰라에 53살 때 죽게 된다.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근데 쭉 살다가 보니까 모든 게 그 도인의 말대로 맞다가 보니까 이분이 초월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보다 더 도인처럼 사냐 이랬더니 내 인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욕심 부릴 게 없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때 친구가 호통을 칩니다. 인생은 그게 아니다. 운명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지금부터 좋은 선행을 해라. 매일 하루에 선행을 하면 점수를 쌓고 또 악행을 하면 그 점수에서 제외하라. 그리고 3,000점 정도가 되기 전에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서원을 세워서 아들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쓸 때가 그분이 69살 때 아들에게 이런 가훈으로 살아라. 다시 말해서 선행을 하게 되면 운명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꼭 좋은 씨앗을 뿌려야 그 결과가 있다. 이런 그 인과 실과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이런 말씀으로서 제 말씀을 좀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